120페이지 보시면은 120페이지 표 5-4란 봐요. 거기 보면은 의사소통 방법의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공개적이냐 비공개적이냐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이거로 몇 개의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이면서 공개적인 것과 관련 없이 항상 체계적인 게 뭐냐면은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 조사 하죠. 서베이 조사 그죠? 서베이 조사 모르는 분 있습니까 이게? 아마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아마 그죠? 서베이 조사 그죠? 서베이 조사 일반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거죠. 이게 서베이 조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개적이냐 상관없이 항상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묻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 물으면 저거 묻고 저거 물으면 요거 묻고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비체계적이면서 공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심층면접법, 표적집단면접법 이거 중요합니다. 표적집단면접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입니다. FGI라고 합니다. 포커스 FOCUS GROUP 인터뷰 INTERVIEW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래서 F 포커스 F 그룹 G 인터뷰 E 그래서 FGI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표적 집단 면접법인데 이거 공개적인 건 이야기하는데 공개적이지만은 그죠? 이게 체계적인 겁니다. 자, 공개적이면서 체계적인 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공개적인 건 이야기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료 수집을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신한테 자료 수집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딱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내 여러분한테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FGI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비공개적이면서 그러면서 비체계적인 거 그게 뭐냐면은 투사법 프로젝션 테크닉을 하는데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니까 PROJECTION 프로젝션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는데 투사법. 자, 그러면 먼저 투사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투사법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이런 감상 해봐요. 여러분이 설문조사할 때 보통 묻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BMW 사장이에요. BMW 사장인데 내가 뭘 하고 싶으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도대체 내 차를 왜 살까?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 BMW 사장이 우리 소비자들이 왜 내 차를 살까? 이걸 알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장은 뭐냐면 소비자들 불러가지고 설문을 작성합니다. 설문을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설문이 뭐냐면 당신 이 BMW 왜 싸? 이렇게 물어. 당신 이 BMW 왜 싸? 라고 묻습니다. 왜 싸라고 퀘스천을 딱 물어요. 왜 싸?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응답자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왜 싸? 그러면 BMW. 자기 실제 돈이 많아서 살 수 있지만 돈 많아서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필요해서 사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 뭐냐면 자기의 부유한 걸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죠. 그죠? 일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 말고, 그죠? 어떤 뭐 자기가 부유해서 산다는 게, BMW 사실 부유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유하다 이런 것 갖다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설문조사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프로젝션 테크닉이라 해가지고 이걸 질문할 때 질문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네 옆집에 사는 사람 그 BMW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왜 BMW를 왜 산 것 같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옆집에 사는 그 친구 BMW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왜 BMW를 왜 산 거냐? 이거는 아까 네가 왜 BMW 사냐하고 다른 얘기죠. 지가 왜 BMW 사냐 하면 제가 할 말 못한 말 이렇게 가려서 하겠지만은 옆집에 있는 친구가 이거 BMW 왜 사냐고 물으면 그는 이 친구는 그냥 자기가 관련 없는 거니까 그 친구 돈 많아서 사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다. 이게 바로 프로젝션 테크닉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대답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한테 이런 질문이 오는 걸 잘 모릅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프로젝션 테크닉의 그런 설문이라는 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대답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연히 그 친구가 왜 BMW를 사나에 대한 어떤 진실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프로젝션 테크닉입니다. 프로젝션 테크닉. 이게 바로 투사법이에요. 투사법. 알겠습니까? 이게 비공개적으로 하는 그 설문조사 방법, 이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 FGI는 뭐냐면 공개적인 거예요. 이게 비공개적인 건 이게 듣는 사람이 이게 자기가 어떤 질문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조사를 하는지 자료 수집하는지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게 비공개적인데, 공개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예 대놓고 우리는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한테 이런 조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갖다가 아주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 이제 마케팅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데, 먼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보통 FGI를 가장 많이 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어떤 그룹을 많이 하냐면 아줌마 그룹 있죠. 아줌마 그룹 있죠. 아줌마 그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줌마 그룹들 한 10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에다가 한 10사람 이렇게 데려와요. 아줌마들 10사람 데려와가지고 자리에 앉힙니다. 이렇게 쭉 앉혀놓고 나서 앞에서 이제 마드레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드레이터. MODERATOR 마드레이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내용의 주제를 갖다 던져줍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이게 새로운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새로운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차를 갖다 원하는지 알고 싶다. 어떤 스타일의 어떤 차를 원하는지 알고 싶다. 이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마드레이터가 앞에서 10명의 아줌마를 딱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새 차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차가 뭐가 문제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문제, 이런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줬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왜 자연스럽게 얘기하냐면은 어떤 식의 서베이의 가장 큰 결정이 뭐냐면은 딱딱 격식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너 이런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싫어 좋아 안 좋아? 딱딱 격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격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갖다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들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는 뭐냐면 설문자 조사할 때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자동차과 관련해서 불편했던 그런 점, 또는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원하는 그런 포인트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 좋아하는 그런 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당신들 원하는 차를 다 자연스럽게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아줌마들 있지 않습니까? 아줌마들 듣고 나서 가만 생각해봐요. 저 아저씨 저 뭐냐면 자동차를 원한다 하네. 어떤 차를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잘 됐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많은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빡빡 뜯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줌마 있다면 10명의 아줌마가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0명, 보통 10명 하기도 하고 15명 하기도 하고 보통 20명 이하로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간에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런 것 같아가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10명의 아줌마를 모았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그 10명의 아줌마는 똑같은 동질적인 아줌마를 모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질적인 아줌마 모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동질적인 아줌마 10명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질적인 아줌마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질적인 좀 서로 다른 어떤 아줌마를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질적인 사람을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질적인 아줌마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0명을 모았다 하면 그 10명의 어떤 대표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성, 그죠? 대표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대답을 얻었을 경우에, 그게 바깥에 나갔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 그룹이 전체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질적인 아줌마가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질적인 아줌마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여기 아줌마 그룹을 얘기했는데, 내가 다른 어떤 그런 FGI 그룹을 형성했는데 10명의 사람을 모았는데 이런 사람들 모았어요. 어린애 하나하고 할아버지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 한 사람하고 뭐 이런 아주
색다른 사람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뭘 하나 그 택배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 모아고, 이렇게 아주 색다른 사람을 이렇게 10명 모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색다른 사람 10명 이렇게 모아놓고, 아까 똑같이 우리가 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당신 차에 대해서 알고 싶은, 어떤 원하는 차가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여러분 생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있는 사람을 모아놓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질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질적인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여러분, 동질적인 사람 친구가 있다 하면 막 대놓고 얘기하던 그런 말도, 옆에 아저씨라든가 또는 할부지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절대 못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질적인 사람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표성은 있지만은, 대표성보다도 이 FGI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naturally speaking이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방해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동질적인 사람입니다. 동질적인 사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대학생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학년 친구들 10명을 갖다 여기다 모아놔요. 자, 여러분 10명 같은 친구, 그것도 여러분 서로 아는 친구 10명을 여기다 모아놨다고 생각해봐요. 그 10명, 그 아는 친구들 10명 모아놓고 거기서 차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빚어질 것 같습니까?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죠?